안녕하세요. 올리브 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주섭 원장입니다. 오늘은 귀족수술이라는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귀족수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귀족수술 참 이름이 멋있는 수술인 것 같아요. 수술하면 이제 귀족이 된다는 거니까 좀 이름만큼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는 수술은 아니에요. 뭐 눈이나 코나 윤곽만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는 수술은 아니지만 귀족수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좀 괜찮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족수술, 과연 어떤 수술인지 오늘은 귀족수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귀족 수술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상악골에 함몰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주는 수술이에요.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팔자주름 보이죠? 보통 이제 여기 잇몸뼈하고 요 앞광대뼈하고 거기 경계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꺼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상당히 좀 뭐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좀 빈티나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좀 줄 수도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함몰을 보강을 해주는 수술이 귀족 수술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부분에 뭔가를 넣어주게 되겠죠. 가장 많이 넣어주는 건 이제 보형물이고요. 보통 이제 뭐 실리콘 보형물 또는 뭐 고우텍스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뭐 인조뼈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뭐 아주 드물게는 뭐 자가뼈나 자가연골을 이식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많이 쓰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이렇게 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져 있는 것도 있고요. 반달형 모양으로 좀 부드럽게 생겨져 있는 것도 있죠. 이런 이제 실리콘이나 이런 보형물 기성품이 나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넣기 위해서 보통 여기 입 안쪽, 잇몸 안쪽에 입술 안쪽으로 이 부분을 이제 절개해서 수술하기도 하고요. 코 성형을 하면서 이 콧볼 안쪽 있죠? 콧볼 안쪽으로 조금 절개를 해서 이 콧구멍 안쪽으로 보형물을 넣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잇몸뼈하고 앞광대뼈 사이에 이런 식으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귀족 수술입니다. 어제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입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수술인가요? 통상적으로는 여기 입술 안쪽에 입안에 잇몸 위쪽에 절개를 해서 보형물을 넣게 되고요. 코 성형 수술을 하면서는 좀 드물긴 하지만 여기 콧구멍 안쪽 있죠? 여기를 콧볼 안쪽 여기를 살짝 절개해서도 보형물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족 수술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나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팔자주름 부위에 여기가 뼈가 꺼지신 분들이 받는 수술이 귀족 수술이고요. 대개 여기 꺼진 분들이 앞광대도 꺼져 있으시고 여기 여기 코의 비주 아래 여기도 꺼져 있으면서 거기가 푹 들어가서 굉장히 함몰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팔자주름도 좀 깊으시고요. 상대적으로 좀 입이 더 나와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귀족 수술 받으시면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귀족 보형물과 자가뼈 이식을 주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보형물을 많이 쓰고요. 자가 조직이라는 건 결국 또 다른 데서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뭐 사각턱 수술 같은 거나 할 때 뼈가 일부분 채취되게 되죠. 이제 그걸 이용해서 기왕 하는 김에 귀족 부위를 뼈 이식을 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귀족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입을 움직이거나 어떤 이물감이 느껴지진 않을까요? 통상적인 귀족 수술에서 사실 수술 후 이물감이나 이런 거를 느끼시기는 어렵고요. 그런 것을 호소하는 분들도 사실은 거의 못 봤거든요.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뭐 추가적인 다른 재료가 뭐 채취가 필요 없으니까 좀 더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단점으로는 보형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약간의 염증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한 거는 아니지만 염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또 보형물의 노출, 이런 부작용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뼈 이식 같은 경우는 장점은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건데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뼈를 또 다른 데서 채취해야 되니까 그 부위에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다른 수술을 이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채취가 됐을 경우에는 뭐 겸사겸사 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요.
또 하나의 단점이라 그러면 이제 뼈 같은 경우는 이식을 하게 되면 거기 원래 있던 뼈하고 이렇게 붙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보형물을 쓸 경우에는 혹시라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아주 간단하게 제거가 가능한데 뼈 같은 경우는 뭐 제거는 가능은 하겠지만 그거를 다시 분리해서 떼어내는 게 사실은 좀 더 복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이나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먼저. 네, 귀족 수술은 사실은 이름은 굉장히 멋있는데요. 그렇게 완전히 안전한 수술은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상악골의 앞쪽에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바로 밑에 상악동이라고 뼈 안에 빈 공간이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에다가 보형물이나 뭐를 넣게 되면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서 여기 얇은 뼈가 좀 부식이 되게 되고요. 보형물이 안쪽으로 살짝 좀 파고드는 현상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간혹 보형물 귀족 수술 하신 후에 제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여기 보형물을 제거해 보면 그 안에 뼈가 일부분 없어져 가지고 구멍이 좀 뻥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족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만 하셔야지 뭐 무조건적으로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여기 보시면은 그 바로 밑에가 잇몸뼈가 있습니다. 이 치아의 뿌리가 사실은 이렇게 길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위의 윗부분에 지금 보형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보형물이 장기간에 걸쳐서 여기 잇몸뼈를 누르게 되면 아주 흔한 것은 아니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뭐 치아의 통증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것보다 좀 더 흔히 있는 문제는요. 이 귀족 수술의 보형물 자체가 좀 너무 위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는 정작 꺼져 있는 부위는 크게 개선이 안 되고 보형물이 너무 위에 들어가 가지고 너무 위에가 들어가서 더 불룩해 보인다,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보형물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넣어야지 되고요. 너무 큰 보형물을 쓰면은 불가피하게 이게 또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큰 보형물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귀족 수술은 팔자주름 개선 수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족 수술했는데 왜 팔자주름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귀족 수술로 이 팔자주름이 개선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 팔자주름이 솔직히 많이 펴지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이 귀족 수술은 이 부분에 이제 뼈 모양을 교정하는 거고요. 바로 뼈 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팔자주름은 사실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필러나 지방 이식, 피부 바로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시술하시는 게 실은 팔자주름 개선 효과는 더 좋습니다. 귀족 수술은 팔자주름이 조금 좋아지긴 하지만 팔자주름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다. 네, 그걸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귀족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반주섭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